그 다음에 이제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한 다음에 품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 이제 그 문제죠. 마늘을 수확하고 나면 보통 이제, 대부분 밭에다가 이제 캐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밭에다 이렇게 말리시는데, 마늘을 너무 일찍 캐도 사실은 수량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키로수가 많이 빠지니까. 근데 너무 늦게 캐면 마늘이 다 벌어져 버리니까 벌마늘이 이렇게 앞에 쭉 벌어져서 이제 품위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쫑 마르고 이파리 이제 돼 있는 부분까지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그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죠. 더 밑에 내려가 버리면 얘가 딱 물고 있는 힘이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이제 잘 맞추셔갖고 수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밭에다 이렇게 쭉 말리실 때, 밭에다 말리는 게 참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햇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햇빛에 노출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균도 햇빛에 다 소독이 돼요. 햇빛이 쨍쨍 내려치면. 근데 문제는 비가 오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밭에다 쭉 늘어났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마늘을 캐가지고 밭에다가 3일 정도 말리고, 그러면 표피에 있는 마늘 껍데기에 있는 수분이 이제 쫙 빠지고, 그 다음에 마늘 이파리의 마지막에 있던, 밑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파리하고 그 다음에 마늘 쫑 잘라놓은 쫑에 있던 양분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양분 저장이 그때 끝납니다. 마늘 캐놓고 나서 3일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이파리가 싹 말라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조를 시키는데, 넘어가 보시죠. 수확 전 토양관리. 사실 수확 전에 토양 관리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수분 관리죠. 수분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이 제일 크는 때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이제 마늘이 통이 막 쫙 커진 게 자라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쯤 되면, 벼 이양할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논에다가 물을 대지만 밭에다 물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늘이 한참 커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마늘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마늘 크지 못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도씨 이상 올라가면 마늘이 더 이상 생육을 못해요. 25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서 30도 이상 올라가면 마늘 이파리가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쫙 말라 들어와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마늘 자체가 크지도 못하지만 수확기가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파리 말라 버리면 이미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물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물 주라고 그러면 보통 스프링클러 그냥 대충 돌리다가 그냥 말아요. 근데 가물을 때는 그렇게 물 줘봐야 땅 껍데기밖에는 물이 안 갑니다. 껍데기만 적시고 말아요. 그래서 어차피 물을 대실 것 같으면 우리가 비가 20mm 정도 왔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 20mm 정도. 그러면 보통 스프링클러가 쫙 돌아간다고 치면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물을 주셔야 돼. 그래야 땅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마늘 뿌리가, 보통 마늘이 땅 밑에서 한 5cm 정도 밑에 있잖아요. 마늘통이. 그 밑에 마늘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5cm 밑에까지 물이 들어가야 마늘이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그냥 찔끔찔끔 주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조금씩 자주 주게 되면 병만 많이 나요. 병은 식물체 이파리에 이렇게 포자가 와서 날라와 앉아있다가 비가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발화를 못해서 병이 안 나와요. 건조하면 마늘은 병이 잘 안 나옵니다. 병이 안 나오고 오히려 벌레가 많이 생기죠. 건조한 기후에는 벌레가 많이 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자주 오는 경우는 병이 많이 나는 대신에 벌레는 많이 안 생겨요. 상대적으로 병하고 충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물었을 때는 계속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계속해서 가무르면은 땅의 온도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땅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식물체 온도 자체가 마늘 이파리 온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수는 20mm 정도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열흘이나 이 정도에 한 번씩 20mm 정도 엄청 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마늘 이파리가 계속 말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틀려져 버리잖아요. 마늘 이파리 말르려면 말르기 전에 벌써 이파리가 색깔이 틀려지니까 그때는 중간중간 스프링클러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돌려주세요. 낮에. 대신 스프링클러 돌렸는데 물이 저녁 되기 전까지 바짝 말라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나와요. 물을 너무 늦게 줘버리면 오히려 물줌으로 인해서 내가 병을 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 10시쯤에서 물을 한 바퀴 쫙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식물체 온도도 낮춰주고 그러면 마늘이 훨씬 더 이파리가 생생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 올해는 생각지도 않게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과습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되면 우리가 굉장히 가물기 때문에 그때는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같이 이제 계속해서 마늘 수확기 다 돼가는데 조금 있으면 마늘 수확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그 밭고랑이 그 물이 안 차게 배수로를 쭉 빼주셔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가물어도 굉장히 문제지만 지금 마늘을 캐고 양파 캐일 시기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면 토양 성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파 같은 경우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오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이게 건조하다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갑자기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양파가 터져버립니다. 양파가. 과일도 똑같아요. 수박도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물다가 심지어 고추도 똑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버리면 고추도 터집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마늘의 양파. 마늘은 이게 터지는 경우는 거의 잘 안 생기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잘 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양이 너무 이렇게 건조했다가 이렇게 습하다가 이거를 반복시켜주면 양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늘이나 양파가 나됐든 어쨌든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수량도 높아지지만 나중에 그걸 캐냈을 때 똑같은 품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저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 생육이 너무 이제 좋고 하다 보면 벌마늘이 많이 나옵니다. 벌마늘이 많이 나와서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비닐을 이제 그 저기 하시는 분들은 비닐을 3월달에 비닐을 이만큼 마늘이 이만큼 있을 때는 비닐 벗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먼저 벗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마늘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비닐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사실 비닐류가 있으면 땅에 비닐류가 있으면 마늘 구가 훨씬 더 커집니다. 커지는 거 있어요. 근데 대신에 비료기가 많으면 벌마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좀 적게 하더라도 벌마늘을 덜 나오게 하시는 분들은 비닐을 3월 중순 정도에 비닐을 걷어버려요. 마늘 한참 자라기 전에 비닐을 걷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 수량을 좀 높여야 되니까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관리기로 쫙 지나가면서 흙을 쳐줘. 비닐 위에다 흙이 덮이게. 그러면 비닐이 가지고 있는 비닐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비닐 위에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풀도 훨씬 덜 납니다. 대신 나중에 마늘 뽑고 나서 비닐 걷어내려면 조금 이제 먼지를 좀 맞으셔야죠.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늘 같은 경우가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마늘이 비료를 많이 주거나,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비를 너무 늦게 줬을 때,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에 막 4월 달에 우리 마늘 노랗다고 막 추비를 늦게 줬을 때, 그때 이제 벌마늘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요만밖에 안 하는데 벌마늘이 쫙 나오는 땅이 있어요. 모래땅입니다. 그 땅은. 일반적인 땅은 참흙을 가지고 있어서 질참흙, 이 흙성분이 그 토양 그 진흙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땅이 진흙을 가지고 있으면 물 보수력도 높고 그다음에 양분을 가질 수 있는 힘도 많이 커집니다. 근데 모래땅 같은 경우는 그게 힘이 없기 때문에 건조에 굉장히 심해요. 건조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 모래땅 같은 경우는 땅의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일반 질차목보다. 햇빛이 쫙 올라가면 바로 땅의 온도가 쫙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래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양분이나 수분을 굉장히 가질 수 없는 성분도 가지고 있어서 마늘이 굉장히 작지만 거기다가 굉장히 그 뜨겁잖아요. 온도가. 모래땅이니까. 그러면 벌마늘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래땅, 이렇게 내 마늘이 현찮은데도 벌마늘이 자주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기물을 충분하게 넣어주시는 게. 유기물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흙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유기물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토양의 성분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소독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바사미드 같은 경우, 바사미드나 이제 메탐소듐 같은 경우가 토양 소독제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토양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열밖에 없겠네요. 태양열 소독.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이제 토양 소독을 하는 거는 이제 바사미드가 됐든 메탐소듐이 됐든 소일킹이죠. 그 소일킹 같은 경우가 이제 소일킹은 액체로 되어 있는 거고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희석을 시켜서 밭에다 뿌려가지고 그거는 토양 소독을 해주는 거고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로타리 치기 전에 쫙 뿌려놓고 로타리 쳐가지고 막 섞어준 다음에 물을 충분하게 주고 그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그 가루가 물에 녹으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가스가 그 일반 미생물이나 아니면 그 병이나 잡초 종자까지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소량 소독을 하는 거고 메탐소듐 같은 경우, 소일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다 보면 이게 워낙 입자가 가늘다 보니까 바람 부는 날이 절대 못 하잖아요. 다 날라가지고. 이제 그게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희석시켜서 그러니까 밭을 로타리 치고 물을 어느 정도 이제 준 다음에 그 액체를 쫙 뿌리죠. 뿌리고 나서 비닐을 싹 덮습니다. 그러면 얘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미리 뿌려놨던 물하고 이 약하고 섞이면서 가스가 혼정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바사미드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고요. 주의하실 분 만약에 이제 진짜 내 땅이 계속 막 병 나오고 뭐 저기 하고 그래서 내 땅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양 소독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토양 소독을 하시고 나서 토양 소독을 하시고 나면 내 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이 됐든 잡초 종자가 됐든 미생물이 됐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토양 소독 하시고 나서는 토양 미생물 제제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이 먼저 내 밭에 들어와서 쫙 퍼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식물체 해로운 균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하시고 나서는 유익한 미생물을 밭에다 뿌려가지고 로타리 치시면 그때는 내 밭에 식물한테 유익한 균이 먼저 쫙 그 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쁜 균이 들어와도 유익한 균이 그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 소독 하시고 나서 그 미생물제를 안 뿌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식물한테 해로운 균이 먼저 들어와서 우점을 하고 있으면 토양 소독을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소독이 끝나고 나면 로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가스를 다 날려보내야 되죠. 가스를 다 날려보내고 나서 무엇이나 배추씨를 이렇게 한쪽에 쭉 뿌려놔 보세요. 그러면 가스가 다 안 나갔으면 종자 자체가 발화가 안 돼요. 무엇이나 배추씨가. 종자 발화가 안 돼요.
그러면 로타를 다시 치셔야 되고, 가스가 좀 덜 나가면 발화는 됐는데 노랗게 뜹니다. 마늘이나 무나 배추가 싹 터서 이렇게 자라는데 녹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랗게 떠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가스가 덜 나간 겁니다. 그때는 로타를 한 번 더 치셔가지고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미생물을 갖다가 쭉 뿌리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물을 재배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어렵다 싶으시면 이제 결국은 그 밭을 내가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태양열 소독밖에 없어요. 태양열 소독은 그 방앗간에 가면은 쌀겨 있잖아요. 쌀겨 있죠. 쌀겨하고 그다음 볏짚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부숙제를 같이 섞습니다. 섞을 때 부숙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밭에다 쫙 뿌려놓고 로타리를 치십시오. 그러면 부숙제가 쌀겨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숙제가 굉장히 빨리 부숙이 돼요. 부숙을 굉장히 빨리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볏짚이 썩으면서 볏짚하고 같이 이제 막 썩겠죠. 그게 이제 썩으면서 온도를 쫙 올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부숙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토양소독의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열 소독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숙제하고 그 쌀겨하고 그다음에 볏짚하고 요거를 잘 섞어서 밭에 뿌린 다음에 로타리를 딱 쳐가지고 물을 흠씬 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흠씬 주셔놓고 그 다음에 비닐로 완전히 이제 덮습니다. 비닐 덮어놓으면 비닐을 안 덮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낮에 햇빛이 쫙 떴을 때 안에 온도가 비닐 안에 온도가 막 쫙 올라가 줘야 거기에 있는 소독의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지. 비닐을 안 덮어버리면 그냥 온도가 그냥 햇빛 나갔던 게 그냥 다 밑에서 계속 부숙을 시켜서 온도를 높여줘도 그게 갇혀있질 않고 온도 그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갇혀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태양열 소독을 하실 때도 반드시 이제 비닐로 피복을 하셔가지고 안에가 온도가 이제 얼마나 그 안에 온도를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태양열 소독 효과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양열 소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그거는 결국은 그 안에 부숙물이 제대로 없었든가 아니면 구멍이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그 뜨거운 공기가 다 빠져나갔든가 어쨌든 그 땅의 온도를 높여줘야 태양열 소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마늘 열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열구는 사실 그 열구되어 있는 조건 자체가 마늘을 너무 얕게 심었을 때 그때 열구가 이제 많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마늘 재배에서 열구는 잘 안 생깁니다. 실제 너무 얕게 심어갖고 마늘이 이제 위로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열구는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건조시킬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뒤로 쭉 넘어가 보실래요? 맨 뒤에. 마늘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마늘을 캐가지고 건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밭에다가 3일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건조를 시키는데 그 뒤에 좀 넘어가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늘을 캐가지고 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늘을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자른 다음에 이제 건조 하우스나 아니면 이제 건조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65%까지 말리라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65% 말려놓으면 마늘 농가들은 굶어 죽습니다. 100kg짜리 캐가지고 65kg 나오면 마늘 농가들이 굶어 죽는 거지. 그쵸? 그런데 옛날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마늘 캐가지고 2월달, 3월달까지 마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아 놓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6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마늘 보통 우리가 3일 정도 이제 밭에서 말려서 3일에서 5일 정도 말린 다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말려주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마늘 말리는 동안에. 그러면 일반 하우스에다 갖다 놓고 마늘을 말리다 보면 마늘이 잘 안 말립니다. 마늘 잘 안 말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원균들이 계속 그 안에서 번식을 해요. 그러면 마늘이 이제 품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조 시설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거다 이제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맨 밑에다가 이제 그 마루나 이런 거로 이제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마늘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마늘 망에다 담지 않습니까? 양파망 같은데 20kg씩 이렇게 마늘 담잖아요. 쭉 담아가지고 이제 쭉 싸놓고 그 위를 그 갓바라고 그런 비닐 했잖아요. 두터운 거. 그걸로 쭉 덮어놓고 이쪽에서 그 선풍기 강한 거 있잖아요. 팬 강하게 돌아가는 거 모터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반대편에다가 구멍을 요만하게 굴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바람을 불어 넣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강하게 밀어넣기 때문에 바람이 마늘하고 마늘 사이로 막 빠져가지고 요만한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강제로 이제 마늘을 말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마늘이 말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거는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거죠. 시설이 별 필요 없고 갓밥만 사고 그 팬 막 돌릴 수 있는 강한 팬 하나 사, 모다 달려있는 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갓밥 사고 그 위에 연통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아놓으면 되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들면서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비가 계속해서 막 하루 이틀 계속 이슬비가 계속 와버리면 내내 들어가는 공기나 밖에 있는 공기나 습도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말라요. 그때 이제 문제 조금 이제 그래도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람이라도 지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이제 병원균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이제 저기는 좀 덜해요. 그냥 자연 상태 말리는 것보다는. 네, 그 다음 이거 맛있던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계량 건조 시설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건조 시설은 지금 이제 집집마다 만들어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예요. 바람을 한쪽에서 막 불어 넣어주고 한쪽에서 구멍 조그맣게 내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바람이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바람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말려주는 방법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어요. 계속 이제 비가 계속해서 오면 잘 안 말린다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자, 이걸 보면 이제 홍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그 재래종 마늘하고 그 스페인산 마늘하고 대선 마늘하고 중간 정도 되는 품종입니다. 근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홍산이 생육도 좋고 구도 잘 크고 좋아요. 문제는 홍산이 쫑이 굉장히 굵고 튼실하게 나옵니다. 쫑이 맛도 되게 달짝지근하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얘가 한번 말려놓으면 이 쫑이 말려놓으면 가위로 쪽가위 갖고 이게 잘라지질 않아요. 작두 가지고 잘라야 돼. 굉장히 단단해 저희가. 그래서 홍산을 혹시 재배하시게 되면 말르기 전에 다 잘라야 돼. 다 말른 다음에는 이게 잘라지질 않아요. 그때는 하나하나 한 5개 찾고 손작두 갖고 잘라야 돼. 굉장히 단단해. 안 잘라집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얘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마늘 쪽하고 이 대하고 꽉 달라붙어 있어서 밖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막 껍데기가 다 벗겨질 정도로 바삭바삭이 말라 있어요. 딱 가면 속에는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을 가끔씩 이제 사 먹는 사람들이 갖고 갔다가 크레임 걸어가지고 반품을 시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이 안 마른 거야. 껍데기는 바삭바삭이 말라 있는데 속이 안 말라 있으니까 갖다 걸어놓고 먹으려고 다 보면 며칠 지나면 막 여기가 밑에가 썩어가지고 뿌리가 쏙 빠집니다. 그럼 사간 사람 입장에 황당하죠. 분명히 껍데기 바삭바삭이 말려놨는데. 그래서 혹시 홍산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이게 안 말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건조기라고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이런 실내에다가 그 공기를 계속 돌리면서 그 안에 습기를 빨아내 주는 겁니다. 건조기는 제습기죠. 제습기. 그러니까 히트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온도는 38도 정도, 38도 이상 올라가면 싹이 장애를 받습니다.
내년에 싹이 안 나와요. 38도 이상 올라가면 마늘 싹이 상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38도, 맥시멈은 38도로 놓고 계속 이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마늘을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건조기는. 근데 이게 히트펌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굉장히 비싸요. 건조는 제일 잘 되는데. 다음. 요거 이제 재래종 태안종입니다. 태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만만하게 되는데 결국은 건조기가 이제 건조가 제일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선이 송풍 건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요 대석 품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조금 이제 빠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지금 10kg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8.6kg, 여기 건조기 같은 경우 8.4kg.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건조를 시키면 100kg짜리 갖다가 84kg, 그러면 한 16kg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한 8.6kg, 그러니까 한 100kg다 그러면 86kg 정도, 그 정도 건조시켜가지고 여기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줄어들진 않아요. 사실 건조를 계속 시킨다 해서 서서히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바짝 이제 줄이다 보면은 이제 바삭바삭해지면서 이제 자꾸 이제 얘가 이제 딱 물고 있던 힘이 자꾸 빠지죠. 그래서 이제 건드리다 보면 자꾸 이제 터진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 농협에서 수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쪽 그 진흥원 분들하고 그분들 일반 농가들이 그 농협이나 이런 데 수매하실 때 그때 그 수분 정도, 그 정도면 요 정도는 말랐으면 그 다음에 저장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뭐 저기 문제가 안 되니까 온도만 계속 낮춰가지고 저장부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꺼내서 축축할 때는 다시 건조 한번 싹 시켜가지고 깐마늘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저기 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10kg짜리 갖고 그 6.4kg까지 말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36kg가 빠져나가는 건데 100kg에서 36kg 빠져나간다면 농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린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다음에 방에다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습이 안 차는. 그러니까 마늘 이렇게 싸놓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장기간 이렇게 싸놔야 된다 그러면 선풍기라도 계속 돌려야 돼요. 선풍기라도 계속 돌려서 마늘을 가만 놔두면, 말려있는 상태에서 마늘을 그냥 놔두면 마늘을 습을 계속 또 빨아들입니다. 축축해져요. 말려놨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기에다 이렇게 쭉 바삭바삭 말려놨다가도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 다시 수분을 쫙 빨아들입니다. 왜? 말려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라도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마늘이 항상 이제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해서 마늘을 건조를 시킬 때,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라 그랬을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싸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있는 것만 말릅니다, 마늘이. 컨테이너 안에,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마늘들은 절대 안 말라요. 그냥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여기 보면 이제 캐캐 싸놨잖아요. 요 틈바구니 사이에 있는 마늘만 마릅니다. 송풍식으로 할 때는 요 밑에 요런 것처럼 마늘을 망에다 담아가지고 꽉꽉 쟁이지 마세요. 꽉꽉 쟁이면 안 되고 흐물흐물하게, 그러니까 널널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쫙쫙 펴서 이렇게 싸놓으세요. 싸놓은 다음에 바람을 쫙 불어넣어야 마늘하고 마늘 사이사이에 바람이 통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싸놓으면 컨테이너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바람구멍에서 바람구멍으로 나가지 걔들이 구태여 마늘 사이사이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그 사이, 그 가에만 쫙 마르고 가운데는 그냥 있으면 하나도 안 마르고. 그래서 요 컨테이너를 말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제습기. 제습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 컨테이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말라요. 근데 제습 기능이 없이 바람으로만 말릴 경우에는 이런 망에다 담아가지고, 망도 그 뺑뺑하게 막 20kg 담으면 마늘 막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담으면 절대 안 되고 널널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으면 착착 이렇게 쌓여질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이렇게 쭉 불어 넣으시면 마늘이 잘 마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